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집에서 잘들 쉬고 계십니까? 요즘에 될 수 있으면 바깥 출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대부분 분들이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좀 답답하시더라도 참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고비를 다들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저희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본다면 어떤 분들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위기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속도나 하락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 보면 1450선을 현재까지 바닥에 칩시다. 지금까지 올라간 것이 1750. 그러면 겨우 한 300 정도 반등이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각국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았죠. 내놓을 것은 뭐 거의 다 내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부양 정책을 내놓았지만은 지금 올라가 있는 폭은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정도란 말입니다. 하지만 내려온 폭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향후 이것을 위기라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맞다고 봅니다. 여러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만의 여러 가지 해법을 가지고 시장과 현재의 상황을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비판적인 시각이 더 높죠. 결론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아직은 바닥이라고 예측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뜻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장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가장 큰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버티느냐 무너지느냐 이 차이는 오로지 시간과의 싸움인데 과연 여기서 이길 수 있느냐. 뭐 각국에서 나름대로 수많은 뭐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많은 곳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걸리죠. 자, 그리고 각국의 경제 사정도 나쁘지 않죠. 그것을 막으려고 많은 부양책을 내어놓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최대한 막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제를 개발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큰 경기 침체의 큰 길로 이제 들어서겠죠. 그 길을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각국에서는 나름대로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성자가 나느냐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경기적인 측면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겠나 싶네요. 큰 틀로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 저희들 같이 뭐 단타 개념으로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큰 개념은 그런 개념은 뭐 알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종목을 보유를 하고 넘어가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과 큰 흐름은 항시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하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트레이딩을 데이 트레이딩일지라도 매매 방향을 잡기가 쉽고 진입가 청산을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데이니까 뭐 별로 그런 거 상관없어 하지 마시고 항시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새로 나온 이슈나 그런 점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매매에 임해야 데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뒤통수를 당하지 않고 그렇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힘든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죠. 자, 전일 미션 종목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섹터를 우리가 뭐 안 꾸밀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섹터를 꾸미는데 치료제 섹터, 그리고 교육주 섹터, 그리고 비대면 재택 관련주 섹터, 이 세 가지 섹터를 코로나 섹터로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준 이유는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젠이나 뭐 EDGC 등을 비롯한 수젠텍 이런 애들, 진나키트 애들이 지금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피로감이 느껴지고 어느 정도 한 번은 손이 교체가 될 만한 어떤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흔들림이 있을 때 과연 코로나 섹터 중에서는 그 뒤를 받아서 이어줄 어떤 섹터가 좋을까라는 기준 관점으로 보고 이런 치료제 섹터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금요일날 뭐 제 예측이 뭐 맞았다기보다는 뭐 진단 키트 애들은 어느 정도 한 호흡을 멈추는 모습을 보였죠. 시제는 당일 23%까지 올라갔지만 오후장에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4%까지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전장에 매매를 하시고 오후장에 좀 관망을 하고 계셨다면 저점 공략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는 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이렇게 얘들이 움직일 때 이런 모습으로 움직일 때 오전장에는 좋았죠.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제가 그때 전제 조건을 내세운 것이 키트주들이 같이 올라갈 때 다른 얘네들도 치료제나 교육주도 같이 올라갈까, 아니면 키트주들이 흔들린다면 얘네들 중에서는 어떤 주가 먼저 올라갈까, 그래서 같이 올라갈까 같이 내려갈까, 아니면 반대의 현상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 반대의 현상을 보이면 어떤 주가 더 나을까를 판단하면서 시장을 보라. 그래서 일단은 키트주의 흐름을 자세히 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오전장까지는 키트주는 괜찮았단 말이죠. 여기가 1시 아닙니까? 여기가 1시거든요.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2시부터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시점에 치료제 쪽은 한번 봅시다. 신풍제약. 그날 신풍제약은 신풍제약을 필두로 해서 신풍제약, 코미팜, 진원생명, 엑세스바이오 같이 넣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신풍제약도 같이 올라갔죠. 같이 갔습니다. 같이 올라갔죠. 진나키트주들하고. 근데 역시 이 종목도 이 2시쯤 돼서 폭락을 할 때 같이 흔들렸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흔들리는 건데 만일에 진단키트주로 올라갈 때 얘네들이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놀았다면 얘네들이 진단키트가 미끄러질 때는 얘네들은 아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 코로나 섹터라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같이 폭락할 수도 있었겠죠. 있었겠지만은 일단 뭐 치료제 쪽은 오전장에는 같이 반등을 같이는 내준 것 같아요. 근데 시가가 좋았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중에서 뭐 코미팜이나 진원, 엑세스 같은 걸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신풍제약이 시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본 종목이 신풍제약이었기 때문에 신풍제약을 공략했다면 수익이 그나마 제일 낮죠. 왜냐하면 시가가 플러스 4.8%, 시가가 낮았단 말이죠. 오히려 엑세스바이오나 이런 애들이 시가가 더 높았죠. 얘는 13% 정도 시가가 나왔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비상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풍제약 쪽을 공략하셨다면 오전장에는 수익은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코미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건데 이것도 시가가 낮았죠.
시가 5% 출발해서 14.9%니까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고. 그래서 시가가 높은 거는 항시 조심을 제가 하라고 하죠. 어떤 이유든 간에 시가가 높으면 그날 먹을 수익은 거의 없거든요. 도리어 밑으로 꺼질 경우에는 이럴 확률은 많지만은 먹을 거는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지 않으면, 아주 큰 호재를 가진 종목이나 강력하지 않으면 시가가 참 중요하다. 그래 굳이 금요일날 그렇게 비싼 시가를 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신풍제약 한 종목, 이런 종목만 했어도 충분히 좋았지 싶습니다. 지능과 뜨고 또 시가는 나쁘지 않았네요. 얘도 시가 4%대 출발했네요. 그래서 15%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치료제 쪽에서는 액세스만 피했으면 나머지 종목은 어느 종목을 했어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네요. 교육주 한번 봅시다. 교육주는 YBM넷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종목을 한번 보자 했는데, 역시 YBM넷이 더 좋았죠. 시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시가 5%. 예, 5%. 딱 좋은 시가였네요. 그리고 이제 뭐 상가까지는 못 갔지만 시간 내에서는 이제 상가까지 갔네요. 고가가 26%까지 갔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죠. 이 종목도 역시 같이 상방 쪽으로 올라가니까 같이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진단키트 택 무너지니까 놀래가지고 자빠졌죠. 하지만 뭐 나중에 또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시초자에 공략하셨다면 다른 것보다 YBM넷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른 주들은 많이 흔들렸네요. 그래도 뭐 어느 주를 해도 상관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YBM넷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가 높지 않으면 YBM넷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뭐 5장까지 들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오전장에 공략해서 대부분 수익을 챙겼었을 겁니다. 그날 금요일이 돼서. 그래서 교육주도 뭐 나쁘지는 않았고, 재택관련주는 뭐 알스포트나 이런 애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링네터가 전에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먼저 보자고 했는데 시가가 너무 높았죠. 시가가 21% 나왔죠. 시가 20. 그 너무 높았다 이거는. 다른 관련주에 비해서 그렇게 무게감이 없는 종목인데 시가를 더군다나 금요일날 21%를 띄운다. 무리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일단 관망을 해야 되겠죠. 관망해야 되죠. 땡 하고 21%면 21%는 바로 상가 가야 되거든요. 땡 하면 한 1분 만에 1분 정도 안에 상가 들어가 줘야 된다. 뭐 1, 2분 안에. 그럼 못 가면 바로 떨어지죠. 21%의 시가에 공략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떨어지면 바로 팔아버리죠. 상가를 목표로 들어갔는데 바로 가 끄라고 봤는데 못 가고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미련 없이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가가 높은 것은 정말 강력한 재료가 아니면 공략은 항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링넥트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를 보자 했는데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대장주가 무너지니까. 알스푸트도 17% 출발했죠. 역시 못 가고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뭐 링넥터가 못 가니까 일단 대장주는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었죠. 그래서 항시 조심해야 되는 거. 특히나 금요일날 같은데 시가를 높이 띄운다. 그런 데서는 차라리 그날 뭐 수익을 안 봤으면 안 봤지.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는 접근하기에는 썩 좋지가 않았다. 특징주 섹터로는 두산중공업이 돈을 좀 수혜를 받았으니까 뭐 금액도 작은 돈도 아니고 1조 원이니까 뭐 한번 보자. 두산중공업이 좋은 적정한 가격에 출발해서 좋은 모습 보이면 두산 인프라코어를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너무 요즘에 과도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요즘에는 지금의 상황을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웬만한 이슈와 웬만한 종목에는 거의 묻지마 투자식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만한 재료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중공업을 시가 25% 뛰었지 않습니까? 이, 어딥니까? 두산중공업 시가 25%. 보세요. 이렇게 높게 시가를 띄운 거는 결국은 다 지금 이렇게 모습이 죽잖아요. 이런 거는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뭐 평일날도 마찬가지만 더군다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날에 월말 금요일 아닙니까? 이제 한 달 아무리 지금 뭐 시장이 날리고 뭐 좋네 나쁘니 뭐 어찌하고 폭락이니 폭등이니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이면 적당히 하고 마무리하고 관망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더군다나 한 달을 마치는 월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에 25% 시가를 띄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갈 때 뭐 상매매를 하든지 그게 더 나았죠. 대의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산 인프라코도 시가를 띄었죠. 12.5%. 만일에 보고 있다가 두산중공업의 25% 바로 상한가를 같으면 이놈도 같이 올라가 줬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못 가니까 같이 못 가는 거겠죠. 어쨌든 너무 높았다 시가가. 땡에서 바로 상한가를 갔다면 이제 모르죠. 두산인프라코하고 좀 힘을 내줄란가. 하나금융구에스폭은 뭐 당일날 새로 거래하는 종목이니까 거래가 시작된 종목이 한번 봐주자 했지만은 뭐 이 종목도 큰 그런 건 없었네요. 그죠? 움직임이 관심을 전혀 받지를 못했네요. 하기야 뭐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뭐 합병성이 낮다고 해서 뭐 그전에 평범한 시국 시장에는 이런 것도 많이 받아줬습니다. 합병성이 뭐 낮다 이래 가지고 뭐 예비심사 통과했다고 해서 관심을 받는데 지금은 시국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새로 뭐 이런 종목은 옆에 놔두고 그냥 한 번은 봐주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꼭 빠지지 않고 봐줘야 됩니다. 뭐 얘도 틀리고 특징주 섹터는 특별히 이것도 볼 건 없었습니다. 기술주 섹터는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은 하나만 보자. 너무 종목을 많이 보는 것도 안 좋으니까 기술주 섹터는 뭐 시장의 폭등과 폭락에 상관없이 항시 옆구리에 한두 종목은 반드시 끼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주도주와 그것을 찬탈하려는 반란주들이 둘 다 힘이 좀 버리버리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 기술주 애들이 허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반드시 봐줘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YOM 딱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만 보자고 했는데 모습 한번 봅시다. 시가가 플러스 3%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28%. 당일날 참 모습은 참 좋았네요. 그죠? 이것도 오늘 깔끔했네요. 그죠? 시가 3%에서 땡 하자마자 좀 띄워주고 살짝 눌러줬다가 여기까지 간 거. 그리고 그 시간이 여기가 10시 반 아닙니까? 10시 반 안쪽에 맞춰주는 거. 아주 짧은 시간에 맞춰주는 거. 이런 것은 참 좋았습니다. 길게 갈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만 팔아먹어도 상당히 수익은 좋았겠네요. 여기만 팔아먹어도 한 15%는 먹을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YOM은 뭐 기술주지만은 한 번은 봐야 될 종목이니까 다른 기술주가 많았지만은 YOM 하나만 보자라고 했는데 모습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시장을 키트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손바뀜이 될 때가 됐으니까 같은 코로나 관련주에 있는 중에서 이를 대신할 다른 관련주가 허리를 받쳐줄 만한 섹터가 뭐 있을까 해서 치료제 섹터와 교육주 섹터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 섹터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보았는데 역시 그래도 치료제와 교육주가 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섹터는 뭐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된 것 같은데, 특히 기술주 섹터는 집중을 잘했으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여기서 비대면 재택 관련주나 두산중공업 이런 곳에서 역시 배울 건 뭐냐? 시가가 높은 것은 일단 의심의 눈길로 봐야 된다. 의심의 눈길을. 항시 의심의 눈길로 보고 아주 강력한 재료가 아니면 시가가 20% 이상 높게 잡아주는 것은 일단 의심의 눈길로 보고 조심을 해야 된다. 꼭 짝짓기 매매나 추종주 매매를 하실 분이 있다면 딱 두 종목을 딱 골라놓고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점, 그런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되면 자, 이 달도 많고 말도 많은 3월달이 이제 마감이 될 텐데요. 내일 우리 미션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이 일요일이죠. 주말이죠, 그죠? 주말에 다음 주 종목을 공략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쭉 해온 방식이 있었죠.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3월 30일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자, 이제 숫자에서 생각을 할 거나 하고 3월 30일 월말이구나. 그래서 월요일은 보통 뭐 방향성을 잡기 힘든 날이기 때문에 매매를 항시 좀 조심스럽게 한 템포 늦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애매한 것이 월요일은 월요일인데 자, 월말 개념으로 넘어가는 한 주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한 주가 또 한 달이 시작되는 한 주와 똑같이 겹쳐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3월달 매매는 금요일날 매매로 3월달 매매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하는 매매는 그냥 4월달 매매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고 3월달 매매는 월요일 매매로 금요일날로 그냥 끝을 냈다. 그래서 비록 새로운 한 주에 월요일, 화요일 출발을 하지만 3월달에 연관을 지어서 하지 말고 4월달을 준비한다, 진행한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것이 매매의 방향을 잡기는 수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월축이나 주축에 대한 개념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주말에 종목을 뽑을 때는 우리가 쭉 해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여러가지 뉴스와 미디어나 뭐 여러가지 이슈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많은 뉴스들 중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을 시키고, 그 키워드에서 중심 종목을 도출로 시키고, 그 중심 종목을 뼈대를 잡았으면 거기다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테마면 테마주, 회사면 회사주, 뭐 관련주를 살을 붙여서 하나의 섹터를 완성을 시킨다. 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슈들을 뭐 이슈가 한두 개 나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런 이슈가 없는 날도 있겠죠. 주말이니까 아무래도 금, 토, 일까지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쭉 이렇게 지금 골라가지고, 그럼 한 5개 정도 자기가 볼 때는 이런 이슈 정도는 뭐 내일 시장에 반영이 안 되겠나. 그럼 그 종목에서 그럼 가장 중심되는 중심 종목은 무엇일까? 뽑고 거기다가 중심 종목을 뽑았으면 만일에 이놈이 대차게 날아가면, 미친 듯이 날아가면 있는 것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 뽑고, 종목이 좀 많으면 테마주면 테마주 같이 한 2-3개 더 뽑고, 좀 그렇게 많이 뽑을 종목이 아니면 한 개라도 붙이고, 반드시 뼈와 살을 붙이는 연습을 수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딸랑 키워드에 뽑아가지고 이 종목은 이거야 라고 하나만 뽑지 말라고 했죠. 반드시 어떤 이슈에
종목이 도출이 되면 그 종목을 추적을 해서 또 우리 코로나 동선 추적하듯이 말입니다. 그 종목을 추적을 해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확대가 될 수 있는 확대의 끝까지 종목을 도출로 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할 때 미처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을 못해도 당일날 어떤 한 종목을 공략을 할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종목을 이슈 하나 탁 떴어. 장중에. 그래, 이 종목 1등주, 이 종목 생각나 했는데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수련을 계속 하다 보면 2등주, 3등주 관련주들을 금방금방 뽑아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수련을 하면 종목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뭐 테마주에 대한 이해도 시장의 종목 선정할 때의 어떤 선정한 기준 이런 폭이 좋아지고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으름 피지 말고 주말에는 반드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수련을 해야 된다고 했죠. 고수는 하루아침에 된다고 절대 그러지 않다고 했습니다. 돌탑을 쌓듯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고행스러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냥 쉽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 그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그 공부가 이게 이 돌담이 하나씩 굳건하게 쌓이면서 어떤 시장, 어떤 급락장, 뭐 폭등장, 폭락장, 뭐 별별 장이 오더라도 이렇게 딱 예쁘게 착착착 쌓아 놓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장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예전에 수없이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폭락장에도 제가 초보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든지 하게 되면 한 주든 10주든 가지고 꼭 집어넣고 매매에 참여하면서 그 느낌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어떤 종목들이 제일 먼저 빠져주고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어떤 종목들에서 매수세가 더 올려서 그놈들은 잘 버티주고 있고 시장이 반등을 줄 때는 가장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주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반등의 폭이 크고 어떤 종목은 반등의 폭이 적고 이런 것들을 겪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말로만 듣고 그냥 대충 눈으로 보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다른 장투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폭락장은 큰 폭락장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런 장을 만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자꾸 공부를 여러 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빠졌을까? 왜 이놈은 다른 누구보다 일찍 올라갔을까?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하고 노트에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추후 세월이 여러분이 초보자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흘러갈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고수가 되고자 하시면서 몸은 고수가 하는 짓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수가 못 되겠죠. 스스로가 뛰어난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고자 하면서 뭔가 생각은 귀찮아서 술 한잔 먹고 자버리고 뭐 주말에 이렇게 이슈 같은 거 뽑아라 해야 하지도 않고 생각만 맨날 나는 고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뭔가 행동은 그리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고수가 되겠습니까? 고수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종목 분석하고 시황 분석하고 이런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게을러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혹시나 물론 뭐 이 강좌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나태하고 조금 처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조금 한 번 더 재직질을 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뭐 일요일이니까 그 시간이 별로 안 쫓기다 보니까 제가 좀 오늘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뭐 어느 종목을 공략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저런 제가 잔소리하는 이런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떠들고 있는 기법이나 운용법에 대해서 곁눈질로라도 다 알고는 있어요. 있지만 항시 어디서 매일 지느냐, 심리적인 싸움에서 많이 지거든요. 나는 매수를 못해, 나는 매도를 못해, 나는 먹을 때 제대로 못 먹어, 나는 무너질 때 제대로 못 팔아. 보통 그런 데서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마인드를 자꾸 수련을 해야 됩니다. 갈고 닦고 쪼이고. 느슨하면 집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그러한 틈새를 귀신같이 알아챈단 말입니다. 꼭 여러분이 종목을 들고 있다가 탁 팔면 뭐지, 지가 판 것을 어찌 알았는지, 팔고 나면 바로 올라가. 바로 저놈들이 어디서 내를 CCTV로 보고 있나, 뭐 이럴 정도로 말이죠. 그런 희한한 경우가 많지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50분이 좀 넘어가는데 이 시간까지 나온 뭐 간단한 시장의 뉴스나 이슈 같은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뭐 몇 가지만 표본적으로 뽑아서 종목을 도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많은 이슈가 또 나오겠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십시오. 뭐 쓱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닌데, 자, 러시아 보건당국에서 코로나 치료법 개발을 주장했다라는 뭐 이슈가 있습니다. 항말라리아제 기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말라리아, 그러면 부뜩 생각난 종목이 있죠. 저 이슈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혹시나 저게 우리나라에도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럼 러시아 치료법 개발,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뉴스는 헤드라인이 중요하거든요. 헤드라인이 이런 식으로 톡톡 띄 나온단 말이죠. 러시아 치료법 개발, 항말라리아제 기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뭐 말라리아 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마크로젠, 그리고 뭐 SB 인베스터 이런 애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두 종목 정도 뽑아주고,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좀 내일 볼만한 게 뭐 있을까라고 보면, 제가 이렇게 적지 말고 따로따로 적어 드릴게요. 이민메드 관련 이렇게 정리가 낫겠네요. 그죠? 마크로젠, 그리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씩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야 좋겠네요. 대부분 다 이런 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적고 종목을 정리를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도 자꾸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꾸 적고 자꾸 정리를 해야 이것이 눈으로도 더 기억에 남고 훨씬 좀 오래 간다고 했죠. 기억이.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보면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겁니다. 뉴스를 계속 보고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뭐 이민매도 관련 이것은 방금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내일 관심 있게 봅시다. 과연 뭐 시장에서 그것을 받아줄런지, 러시아가 뭐 치료법을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관련주로 한번 보자. 온라인 교육주는 어차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이 뭐 연기 쪽으로 많은 치우치는 그런 환경이니까 같이 한번 더 봐주자. 물론 우리가 금요일 날 YB 엠넷을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뭐 안 그래 뭐 수익을 챙겼든지 그래도 한번 봐주자. 그래도 한번 봐주자. 자, 그런데 온라인 교육 중에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봅시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YB 엠넷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신고가를 지금 계속 치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 외에 따르는 게 메가MD. 자, 한번 봅시다. 메가MD인데 신고가로 못 가고 있어요. 밑에서 놀고 있죠. 그죠? 놀고 있죠. 아이스크림 에듀. 역시 초창기에 먼저 가장 반응을 주었지만 역시 지금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 자, 비상교육도 한번 봅시다. 비상교육도 역시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입장. 역시 YBM넷이 새로운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종목이니까 매기가 훨씬 몰리기는 좋죠. 하지만 때로는 어제 저 금요일날 보셨듯이 시젠같이 잘 가고 있던 종목들이 때로는 순서가 바뀔 때도 있거든요. 지금 시젠하고 EDGC하고는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날 그 전날에 이미 시젠하고 느낌이 자리가 바꿔졌죠. 그래서 저희들도 시젠보다는 EDGC를 공략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좀 꼬리 부분에 이렇게 시젠 같은 지금 보유를 했죠. 그다음 당일날 꼬리 우리가 시젠 같은 것이 우리가 이 날짜입니까? 이래가지고 여기서 60% 그쯤에서 60% 챙기고 요 꼬리 부분에 공략해서 당일도 한 20% 수익 나왔거든요. 여기에 10%대 들어가서 이제 14%대까지 내려갔는데 워낙 이게 시기 밀어붙이니까
한 4% 이거는 내가 2차 매수를 넣을까 말까 하다 그냥 놔뒀더니 하도 폭이 컸어.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간데도 그래도 여기 한 20% 나오더라고요, 수익이.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 이 종목은 뭐 가지고 있는데 ED도 마찬가지죠. ED도 여기 미끄러질 때 일찍 신호를 드렸는데 워낙 사람들이 단타꾼들이 많이 몰려놓으니까 아예 렉이 엄청 걸리더구만요. 하여튼 그나 뭐 훅 무너질 때는 정신 없었죠, 다들. 자, 그런 걸 볼 때 지금은 대장주가 YBM 넷이 대장주를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정확한 대장주가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낸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형태로는 YB가 대장주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상교육 같은 게 좀 처져 있는 종목, 처져 있는 종목이 얘는 시간의 상한가를 가했거든요. 워낙 별로 관심을 못 받았으니까. 이런 종목이 또 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주는 조금 흐름을 보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대장주 자리를 표시를 못 내고 있는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는 많이 YBM넷 같은 형이라고 뭐 칭해도 좋습니다. 있는데 막내 동생이 형의 시가를 서로가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 얼른 이 동생을 선택을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 말 뜻이 무슨 뜻인가는 충분히 아시겠죠?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장중에 교체될 때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장중에 교체될 때. 자, 인공호흡기 부분은 뭐 지금 미국 상황이 좀 안 좋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00명씩이었는데 이제 하루에 20,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원이 지금 장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GM에다가 오죽하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다가 인공호흡기를 만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관련주들은 시장이 내일 이것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주면 뭐 그냥 거래 안 하면 되겠죠. 하지만 받아주면 아무래도 CU가 그 앞에 먼저 인정을 지금 반응을 내줬거든요. 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장비주로 인해 가지고 먼저 관련을 받아 가지고 올라가졌죠. 근데 메가이스는 정지가 돼 있었단 말이죠. 예. 메가이는 정지가 돼 있으니까 얘가 뉴스를 보면 27일 1일간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정지고 이제 월요일 되면 정지가 풀리죠. 그래서 맥아이를 먼저 우선적으로 대장주로 보셔야 합니다. 보시고 뭐 아침에 또 의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메가야 CU 두 개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CU가 모습이 좋을 수도 있고 메가이가 모습이 좋을 수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계적인 흐름 뭐 그런 흐름으로 볼 때는 보통 이런 스타일의 흐름이 더 좋으니까 같이 일단은 그날 흐름을 한번 봐야 되죠.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이 키워드가 시장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안 받아주면 다들 그냥 뭐 별 탈 없이 그냥 이슈라는 것은 이슈 재료는 안 받아주면 그냥 멍텅구리 되거든요. 그냥 꼴꼴꼴 하다가 뭐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텍스와 콘돔 분야는 바이오제네틱스 코디엠을 봅니다. 라텍스는 이것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키워드가 콘돔이 붙으면 바이오하고 코디엠을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지금 세계 콘돔 그 생산을 하는 거의 한 20에서 30%를 책임지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공단을 지금 가동을
충질을 했단 말입니다. 전체 시장의 한 20% 정도에 달한답니다. 세계 한 130여 국의 콘돔을 제작하는데 이 회사가 다듬으로 해서 어떤 우리나라 콘돔을 지금 하고 있는 쪽의 애들이 어떤 영향을 반대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라텍스 콘돔 이런 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저런 거는 생활에 밀접한 그런 거고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니드스라고 아시죠? 콘돔 관련주 시장이 어지러울 때고 낙폭이 과대하고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그놈이 지원차 상가가 오고 그랬어요.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별 할 일 없으면 집에 있으니까 많이 쓰인다면서 막 그런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그걸 다 받아줬거든요. 웃기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콘돔 관련주도 내일 한번 봐주시고요. 기술주는 파미셀 신라젠 시장을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기술주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지금은 시장이 기술주를 막 받아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종목들은 다들 지금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현재 이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진단키트주 쪽은 우리나라가 지금 진단키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지금 제정이 뭐 될 확률이 지금 거의 뭐 많지요. 뭐 표준안으로는 승인은 됐다고 밝혔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쪽에 뭐 여러 가지 활약상들이 국제 기구에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술이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 쪽은 어차피 지금 뭐 EDGC가 지금 상한가를 유지를 하면서 그나마 지금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젠 같은 거는 워낙 지금 뭐 미디어도 타고 나름대로 관심 있는 종목들이니까 꼭 봐주시고 신라젠은 뒤늦게 뭐 치료제 관련주로 뛰들었지만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또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시고 파미셀은 어차피 진단주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파미셀은 어차피 진단주들하고 같이 갈 건데 시약 관련주니까 일단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미셀은 뭐 같이 신라젠, 시젠 이래 세 종목 해가지고 같이 기술주를 한 묶어서 봅시다. 기술주는 시장에 상관없이 꼭 흐름을 같이 옆구리에 차놓고 딱 보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월요일은 러시아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금 학교 뭐 계약에 대한 온라인 교육주 이슈 그리고 인공호흡기 장비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콘돔 회사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기술주는 기술주 일단 뭐 이 정도로 뭐 보고 한번 월요일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교육주는 대장주와 동생주와 형과 동생의 흐름을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인공 쪽은 만일에 시장이 받아준다면 맥 IC와 CU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지금 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아직은 3월 아닙니까? 4월달 매매로 마인드를 잡고 하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3월달이고 3월 말이 완전히 탁 숫자가 바뀔 때까지는 좀 조심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적인 마인드는 이제 새로운 4월달로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숫자가 더 바뀌는 거하고 안 바뀌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라 뭐 좀 시간 좀 많이 걸려 가지고 했는데 내일 우리가 나름대로 뭐 뽑아놓은 예상 미션 종목들이 시장에 어떤 방향과 맞아 떨어질지는 역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매매는 가장 중요시할 것은 지수를 항시 먼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떤 나라가 폭락을 하고 어떤 나라가 어떻게 했다가 하루하루마다가 사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촌은 거의 다 뭐 다 한 몸입니다. 요즘에 어느 한 군데서 폭락을 하면 그에 따른 여파를 다 같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어디서 한 군데 크게 뭐 떨어지고 뭐 안 좋다 그러면 그날 매매는 좀 조심스럽게 하시고, 뭐 그런 것이 없다면 평소대로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매매를 할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위기라고 보는 사람들과 이것을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죠. 지금 뉴스에도 나왔겠지만 뭐 개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보고 있겠죠. 이것이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각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틀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데이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볼 때는 뭐 항시 장투 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우리한테는 좋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왜 좋느냐? 변동성이 있어야 우리는 그 변동성의 폭을 따먹는 것이 데이 트레이딩인데, 변동성이 없으면 폭이 안 나온다는 거죠. 따먹을 폭이.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우리 트레이더들은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변동성이 크죠. 짧게 오는 것이 아니고 크게 왔다가 크게 갔다가 크게 왔다가 크게 갔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클 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이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라고 보셔야 된다. 마인드를. 다른 평범한 어떤 장의 매매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이 더 필요해집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좀 피곤하죠. 딴 데보다는 집중력이 더 필요하고, 자금 분배 능력을 분배 기준을 좀 세밀하게 잡아야 됐고, 진입과 청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오전장의 공략에서 오후장 종가에 파는 전략을 한다면 오전장의 공략에서 12시쯤까지 팔고 나온다든지, 지금은 이 전략이 좋죠. 오후장까지 들어가가지고 대체로 좋은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략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환경들을 위기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는 각자가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이나 하고 있는 트레이딩 성격, 그런 것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원초적인 본인의 성격, 그런 것도 좌지우지를 하죠.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이나 급등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즐길 줄 아는 그런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세밀함과 또 기민함, 이런 것은 꼭 잘 갖추시고 시장과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월달 마지막 주말을 보내면서 보통 제가 저녁 늦게 하는데 오늘은 뭐 날이 날인 만큼 좀 일찍 서둘러서 영상을 좀 꾸며 보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시 이후로 시장에 나온 이슈들은 어떤 게 나올지 잘 모르니까 혹시나 이 뒤에라도 잘 검색을 해보시고 좋은 이슈나 그런 게 있으면 아까 우리 공부하는 방식대로 키워드를 뽑고 종목을 뽑고 뼈대를 잡아내고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섹터를 완성을 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도록 합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자, 내일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또 시장에서 같이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주말 잘들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죠. 자,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한문의 문주였습니다.